사티캅 사바이디 무꺼지비 인 아시아 태국 이산 우돈탄입니다. 예,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죠? 오늘 날짜가 오늘이 완티 더라이 완티 28 오늘이 28일이죠. 오늘이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예, 지금 태국 시간은 1시 40분이고요. 한국 시간은 이제 3시 40분 정도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요 족발 만들어 볼 거라고, 그 한국식 족발 만들어 볼 거라고 오전에 여기 태국에 보면 한국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창고형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족발도 좀 사고, 족발 사가지고 지금 이제 좀 끓이고 있거든요. 족발도 사고 이런다고 조금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 여기 태국 시간으로는 지금 1시 40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3시 40분이죠. 뭐 1시 40분에 먹는 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국 음식 타이푸드 먹방은 오늘 요거 이제 카파오 무삽 탈레입니다. 예. 한 번 보면 가장 흔한 음식이 태국 여행 오셔서 드시는 게 카오팟 볶음밥, 그 다음에 팟타이, 그 다음에 볶음면 같은 거도 드시고, 그 다음에 카우카무라고 족발덮밥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또 요즘에 또 많이 드시는 게 카파오 무삽 멤버 카파오 무삽이라고 하는 거는 카파오는 그냥 한국 개념으로 따지면 덮밥이라 보시면 됩니다. 덮밥. 그러니까 카파오 무삽은 이제 우리나라 돼지고기 완자 같은 거 있죠. 돼지고기 완자 같은 거. 요겁니다. 요게 무삽입니다. 돼지고기 완자.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돼지고기 완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덮밥이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새우나 그다음에 빠묵, 오징어 같은 거 넣고, 카파오무 탈레. 그거는 탈레는 해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산물 덮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돼지고기 완자 덮밥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키는 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해산물 쪽이 좀 더 비싸겠죠. 보통 일반적인 가장 통상적인 게 카파오 무삽입니다. 카파오 무삽. 아까 돼지고기로 한 덮밥, 돼지고기 완자로 한 덮밥 같은 거. 카파오 무삽은 보통 시키면, 오늘은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요게 음식하고 밥하고 따로 했지만, 보통 우리 여행자 거리에나 식당에서 시켜 먹을 때는 카파오 무삽은 이제 보통 요런 밥에다가 널쩍한 이제 그 그릇 있죠. 거기다가 공깃밥 넣고, 공깃밥은 이제 여가지고 거꾸로 딱 이래주면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런 고기들이 이렇게 밥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밥 위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오늘 그 해산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삽도 들어가고 이런 게 육회 공군이 다 들어간 겁니다. 뭐 공군은 안 들어가고 육회가 들어간 겁니다. 요 보면 요 오징어고요. 오징어 아니고 요거 쭈꾸미 같은 겁니다. 태국말로는 빠묵사이라고 하거든요. 빠묵은 통상적으로 전체 오징어를 갖다가 다 빠묵이라 하고, 오징어 중에서도 뭐 쭈꾸미가 있고 뭐 문어가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면 빠묵 다음에 이제 쭈꾸미 같은 거는 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뭐 통상적으로 좀 길쭉한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빠묵꾸아이라고 하고, 뒤에 붙는 언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쭈꾸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우하고, 그 다음에 금방 보여드렸던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뭐 종합으로 카파오무에서도 이제 해산물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식당에서 시켜 드시면 해산물만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덮밥은 보통 계란까지 올려가지고 먹으면 좀 저렴한 데는 40바, 좀 비싼 거보다는 일반 여행자거리나 이런 데는 한 50바시면 2,000원 정도 하죠. 근데 일반 로컬 지역 같은 데는 뭐 35바에서 40바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밥을 시키면, 보통 여행자거리나 식당에서 이렇게 시키면 요렇게 밥에다가 요렇게 이제 요런 재료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카이다오, 그 다음에 계란까지 주려면 요렇게 올려줍니다. 요게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하고 있는 양은 좀 더 많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보통 요 탈레 같은 경우는 해산물이 들어갈 때는 뭐 한 50바트에서 60바 정도 뭐 요렇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 카파오무 탈레. 카파오무 탈레도 있고 카파오 무쌉은 돼지고기 덮밥. 카파오 탈레는 해산물 덮밥. 그다음에 돼지고기 덮밥은 카파오 무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요거만 시켜 드실 수도 있고 계란도 하나 추가할 수 있고 계란 하나 추가하시면 보통 10바 우리나라 돈은 한 400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드시면 돼요. 요게 생각보다 여기 보면 안에 고추도 들어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맛이 짭조름 매콤합니다. 그래서 보통 태국 사람들이 주문할 때는 물어봅니다. 팻마이 이렇게 몇 개 아니면 뭐 안 몇 개 이렇게 하기 때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뭐 외국인들은 잘 안 물어보고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외국인들은 그렇게 매운 거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통상적인 매운맛으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픽남빠 멤버 아니 요거는 이제 픽남빠라고 이 우리나라에 보면 액젓하고 보면 액젓하고 그 다음에 고추하고 마늘하고 여기서 요거 볶음밥 먹을 때 많이 드시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식으로 밥 먹고 반찬 이렇게 떠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덮밥 형식으로 만들어 드시고 이래도 됩니다. 이게 바로 카파오무 오늘 이제 제가 먹는 거는 카파오무 탈레 그 다음에 무쌉도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 끼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게요. 재료가 엄청 좋네요. 재료가 요 새우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한국에 보면 홍합도 들어갔죠. 뭐 돼지고기도 들어갔죠. 계란도 들어갔죠. 그냥 덮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덮밥 맛있습니다. 이건 향 같은 거 없고 그냥 매콤하면서 짭짤한 그냥 덮밥입니다. 덮밥. 한국 분이 많이 좋아하세요. 한국 분들. 한국 입맛에도 맞고 거의 뭐 이거는 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고수, 박치 이런 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예. 왜 실수하고? 많네. 응? 뭐야? 멀쩡 많네. 보통 이렇게 하고 채소도 같이 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채소와 같이 먹습니다. 역시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음식도 맛있네요. 근데 요 정도 지금 해산물하고 요 정도 재료가 들어가는 거면 식당에서 팔면 그래 싸진 않아요. 저도 요거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 쭈꾸미, 오징어도 들어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설명하면서 막 먹으니까 아 밥이 코로 들어갔다. 아 하여튼 여기 이제 홍합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새우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쭈꾸미도 들어갔죠. 이러면 요거는 이제 보통 요 정도 해산물이 들어가면 밖에서 시켜 먹어도 한 진짜 길거리에 포장마차 같은 거, 길거리에 꾸루마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드셔도 한 60바, 70바 정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식당 같은 데서 요 정도 시키면 완전 뭐 예를 들어서 파타야 바닷가에 있는 조금 레스토랑 이런 데는 한 150바 이 정도도 합니다. 150바 정도면 6,000원 정도죠. 여기도 보면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뭐 그냥 김치찌개하고 해산물 김치찌개하고 소고기 김치찌개하고 내가 초이스를 할 수 있어. 김치찌개 여기요 저 김치찌개 하나 주십시오 하면서 태국 개념이면 김치찌개에다가 소고기 넣어주세요 아니면 미국 소고기 넣어주세요 아니면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아니면 해산물 넣어주세요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재료를 넣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이것도 과일 동남아에서 유명한 건 숟가락입니다. 동남아 숟가락. 국물 떠먹기 편안하죠.
네. 네, 맛있네요. 채소가 있어서 아삭한 맛도 있고, 그다음에 해산물의 요 이제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그다음에 해산물의 요 이제 새우의 톡톡 터지는 맛도 있고, 그다음에 요 쭈꾸미의 쫀득쫀득한 맛도 있습니다.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한국 분들이. 예. 맨날 그 볶음밥이라는 게 뭐 기름에 이렇게 볶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거에 맨날 기름기 있는 거 드시다가 좀 매콤하고 그런 음식 드시고 싶다 하면 한국에 뭐 좀 매콤한 뭐 불고기 덮밥 이런 거 드시고 싶다 하면 요거 시켜 드시면 거의 맛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행자 거리에도 보면 길거리에 그 끓은 마차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막 음식 같은 거 볶고 있죠. 그 현지인들 막 주문해가지고 음식 볶고 있을 때 보면 아주 매운 냄새가 매운 연기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만드는 놈도 그렇고 음식 기다리는 놈도 막 그렇고 기침 막 합니다. 그게 보면 고추를 갖다가 이제 고추기름 내고 이러면서 고추를 이제 이렇게 요 빨갛게 보이시죠? 요 고추를 갖다가 이제 요 볶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음식 만들 때 보면 그 고추를 볶아냅니다. 그러니까 볶아내면서 그 안에 이제 요 다양한 재료를 넣고 이제 요거를 만드는 거죠. 요거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볶음밥은 밥하고 같이 이렇게 프라이드 이렇게 볶지만은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밥에다가 요거를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것도 좀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มีข้าวอีกเอาข้าวไหมคะ 아, 너는 값. เดี๋ยวให้เด้อ 원래 점심은 저는 안 먹을래 했거든요. 요새 또 살도 찌고 그래서 체중 조절한다고 밥을 안 먹을래 했는데 또 우리 짝지가 무으니까 또 그냥 아까는 니 혼자 먹으라 니 먹는 거 내가 좀 영상으로 찍을게 이랬지만은 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오는데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먹으면 또 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요것만 먹으면 짭습니다. 짜봐서 물만 많이 먹게 돼요. 가능하면 또 탄수화물 줄여야 되는데 이 음식 자체가 동남아 음식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짭습니다.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이러면 만들 때 자기가 주문할 때 다른 사람들 것까지 같이 이렇게 볶아내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만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여기 태국도 보면 반찬집 같은 데 있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르는 거죠. 고르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 데가 싸지가 않습니다. 막 한 5개씩 고르다 보면 막 한 200바트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런 데는 미리 음식을 해놓지만 일단 내가 주문해가지고 반간들 ร้อนนะคะ 오케이. 내가 주문해가지고 먹는 그런 데는 내가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짭다는 캠, 달다는 완, 그 다음에 매콤하게는 이제 맵다는 이제 팻,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조금 아시면 주문할 때 그렇게 뭐 맵지 않게 아니면 맵게 뭐 달지 않게 아니면 짭지 않게 그렇게 이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뭐 전체적인 베이스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주문하는데 짭지 않게 맵지 않게 줄락하면 그것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김치에도 뭐 그런 서로 더 짭고 더 맵고 그런 종류는 그런 강도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음식 자체가 뭐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태국 음식도 전체적으로 요런 음식들은 좀 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그 짜운 맛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먹는 거죠. 와, 오늘도 한국에 뭐 79명 나왔더라고요. 아, 그 문제입니다, 문제.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종식은 어려운데
한국이 뭐 코로나 경찰로 따지면 세계에서 1등이죠. 제일 잘 잡아냈죠.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잘 잡아냈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종식이 어려운 이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계속 다 잡아내고 일하는 게 맞는 것 그게 맞는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확진자가 한두 명 있는데 그거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확진자를 전파된 사람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 뭐 한 7, 8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뭐 한 1000명을 검사하는 게 맞는가? 경제적으로도 그게 맞는가? 저 의문도 가고. 그다음에 뭐 확진자 뭐 수십 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수만 명을 검사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뭐 돈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목숨을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피로감도 느껴지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더 힘들어질 건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봉쇄하고 격리하고 그 다음에 문 닫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잡아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번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부터 끝나보면 되는데 계속 지금 이제 엄청난 전파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바다로 따지면 뭐 바닷가에 지금 모래사장에 있는데 바람 불 때마다 모래가 옷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로 뭐 옷 털고 샤워하고 이러면 그 순간은 이제 몸은 깨끗해지겠죠. 찝찝함은 없어지겠죠, 모래로. 근데 다시 또 바람 불면 그 모래가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불편해지는데 뭐 아직 그 바다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막도 없는 현실이고 아니면 뭐 인공적으로 이제 날씨를 바람을 막아가지고 그 모래가 날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현실에서 계속 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약하게 불고 이러면서 모래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수시로 막고 샤워하고 이러면서 그 비용을 내면서 계속 순간순간 그것만 이제 없애는 게 그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뭐 그냥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서 피로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몇 달째입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지금 거의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거의 아무 끝날 징조도 보이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진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무력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혼자 생각인데 혼자 생각.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생각도 뭐 오늘 틀릴 수 있고 내일 틀릴 수 있고 그냥 지금 순간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생각이 또 다르신 분들은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또 이런 생각한다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밀어가는 게 아니고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요새 뭐 끝이 안 보이니까요. 예. 알아요. 한국도 엄청 힘들다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뭐 저도 여행업 하지만은 뭐 여행업 자체는 완전 뭐 폭망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죠. 지금 뭐 거의 4달 이렇게 4~5달 정도 수입이 제로니까요. 수입이 제로. 수입이 제로인데 뭐 한국에 있어서 뭐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뭐 한 사람당 2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원도 없고 수입은 0입니다. 한 4달 동안 수입은 0인데 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들어가죠. 근데 그게 한 3~4달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앞이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앞도 안 보이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봉쇄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한국 항공사 뭐 대부분의 항공사나 여행사나 이런 데만 이제 완전 뭐 망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파산 직전이라 하지만은 앞으로 제가 뭐 또 어디서 듣기로는 한국에도 보면 이제 소비가 줄어서 뭐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런 데도 수주 물량이 완전 뭐 30% 40%까지 떨어졌다더라고요. 그거는 또 카드라 통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점 하다 보면 더 경제가 힘들어질 거고 이제 꼭 뭐 해외를 상대로 하지 않는 업종들도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뭐 3~4개월만 이래 가면 한 모르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만 가도 뭐 할 수 없죠. 뭐 여행업이나 뭐 이런 업종은 자기가 그
그쪽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뭐 피해 보는 거는 뭐 어째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뭐 감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근데 이게 뭐 1년도 더 가고 2년도 더 가고 이러다 보면 그런 앞에 감수해야 되는 사업들도 다 망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소비도 줄어들고 하면 점점 더 그 해외하고 관계없는 직종들도 다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머리가 아프겠죠. 정부도 머리가 아프고 뭐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고, 이제 뭐 또 지금 같은 그런 그거랑은 조금 이제 발상의 전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뭐 힘도 없는 놈이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놈이 뭐 혼자 지끄리 봐야 뭐 하겠습니까? 막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예. 뭐 맛있는 영상 일을 찍으면서 또 세상에 맛없는 세상 일을 이렇게 논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혹시나 뭐 한국에서도 제 방송 보면서도 좀 어려우신 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뭐 항상 우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저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항상 들어가는 돈은 있고 벌이가 제로인 게 뭐 한 4개월 넘어가니까요. 제 목표가 태국에서 뭐 좀 괜찮은 콘도 이런 거 한 7천만 원이나 진짜 좀 넓은 평수 방 2개짜리 이런 건 한 1억이면 살 수 있거든요. 방콕 이런 데는 못 삽니다. 치앙마이 이런 데 외국인들 많은 데는 그 돈까지 안 되고요. 저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우돈타니 이런 데서는 그래도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그 다른 한국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강남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비싸고, 저 강원도나 이런 데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라도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는 뭐 한 7천만 원이라 1억이면 그 콘도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는데, 뭐 그거 살 돈 좀 모아놓은 거 이제 까먹고 사는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예를 방 2개짜리에서 이제 방 하나가 사사 줄어들고, 뭐 아니면 이제 콘도에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연립으로 줄어들고 막 그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그래도 그나마 저는 뭐 빚도 없고 이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냥 모아놓은 돈 좀 있으니까 그거 이제 깔아먹고 사는 거죠. 예. 그래도 요즘 보니까 저는 차라리 좀 낫더만요. 막 줄줄이 속된 말로 애 새끼 낳아놓고 애들은 뭐 분유값 밥 안 먹일 수 있습니까? 학원 안 보낼 수 있습니까? 학원은 조금 줄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돈 뭐 진짜 다박다박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빚도 들어가지고 빚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행복한 거죠. 둘이 사는 거 좀 생활비 줄이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잘 줄어지진 않습니다. 음악 좋아하면요. 먹방 하다가 또 뭐 세상 사는 얘기 하네요. 아. หมดแล้วเอาถั่วให้หน่อยค่ะ อันนี้อร่อย 요건 시장에서 샀는데, หอมดูดิ 땅콩에서 샀는데 꿀까베기 같은 겁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가게가 그 뭐 한국 분들한테 뭐 마른 안주 같은 거 뭐 그럴 줄 기회가 있으면 요 꿀까베기, 땅콩 꿀까베기 한번 선보일 생각입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오늘 매코로가 산 게, 여기도 보면 생선 조그만 거, 생선하고 이런 거 조금 말린 거 있거든요. 그거 튀겨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그런 거 막 연구합니다. 시간도 많이 남고 이럴 때 뭐 그런 거라도 좀 앞으로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살아갈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อร่อย 이렇게 오고 그냥 먹긴 우란시. 얘들은 참 그런 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겠죠. 이렇게 남는 거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진국을 마시는데, 여기 애들은 이런 남은 국물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한국도 뭐 사실 좀 อร่อย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뭐 남은 거 국물 이런 거 안 먹지 않습니까? 저는 뭐 까탈스러울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한번 태국 오시면 꼭 사 드셔보십시오. 시장 가도 있습니다. 땅콩인데 꿀까베기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맛있어요. เสียงดัง 시양당 소리 좀.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좀 드셔보셨을 겁니다. 상상이 가는 맛입니다. 요게 요 안에는 그냥 땅콩입니다. 땅콩. 땅콩인데 요 보면 이제 요 꿀까베기, 한국에 보면 꿀까베기 있죠. 꿀까베기 그 맛하고 비슷합니다. Cực nào hả? 그래서 한국의 꿀까베기는 그냥 과자지 않습니까? 요거는 땅콩에다가 그 꿀까베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더 맛있다고 봐야죠. 야, 지금까지 이제 방송 묵고집이 인 아시아 우돈타니, 오늘은 카파오무 탈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요 앞에 뭐 재미없는 뭐 인생 사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해하시고 뭐.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저도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 갑자기 바이바이.